네, 안녕하세요. 그, 제가 어제도 영상 하나 좀 올렸고요. 그런데,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제프 베조스죠. 아마존 창업자고 뭐 세계 최고 부자죠. 이 사람이 인공지능의 시대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있었는데 몰랐어요. 왜 몰랐냐면 이 양반 제프 베이조스, 파이프롬 US님이 이거를 열흘 전에 올리셨는데 269명밖에 안 봤더라고요. 제가 이제 파이프롬 US님을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이 사람 촉도 밝고 뭔가 하고 이제 봤어요. 봤는데 이걸 쭉 보니까 이 청띠아팡이 맨날 얘기하는 인공지능의 미래랑 똑같은 거예요. 야, 이 두 사람 인공지능 시대의 미래에 대한 앵글이 같네. 그렇죠. 이게 이 정도 안목이 있으니까 그렇게 7, 8년간 돈 안 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돈 안 되는 일을 밀어붙인 거예요. 이제 곧 그게 세상에 드러나겠죠. 결국은 아주 탑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대로 가거든요. 이 제프 베조스도 그런 사람이잖아요. 제가 보니까 뭐 스탠포드 대학 출신은 아니고 동부 프린스턴 대학 출신이더라고요. 자퇴하고 뭘 했든가 아무튼 뭐 천재죠. 이렇게 촉이 아주 굉장히 밝은 사람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의 이제 가장 핵심은 이거예요. 제가 왜 이 처음에 인공지능에 대한 파이 로고 바뀌었을 때, 야, 완전히 이거 했을 때 그 공지 올라갔던 글이 자신감이 하늘을 찔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원더우먼으로 청대역방은 바꾸고, 이 니콜라스 박사는 제가 600만 불의 사나이 스티브 오스틴으로 바꿨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인공지능의 시대를 정확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인공지능의 시대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괜찮겠지 뭐. 아직은 뭐. 이런다고요. 이거를 본다고요. 그러면서 이 영상을 보더라도,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당시 일자리를 뺏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자리를 뺏는 게 아니다. 다른 것을 가져간다. 그러니까 이것만 듣고, 그럼 뭐 저런 사람들도 괜찮구나. 그러니까 거시경제적으로 어떤 낙관론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없애지 않고 인간을 노동에서 해방을 하는데 그게 그 과정은 자동이 아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시간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 complacent majority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거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희생양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선진국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야, 비트코인의 사토시 나카모토는 노벨 경제학상 받겠지만 얘는 노벨 평화상 받으려고 그러나? 왜 돈 안 되는 사람, 그렇게 가난한 나라들, 없는 나라들, 금융 시스템도 없는 나라들을 상대로 이렇게 하는 거지? 라고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제 그 원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나라 사람들도 이 파이 때문에 인공지능을 알게 되고 블록체인을 알게 되고 암호화폐를 알게 되고 지금 이런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데 이게 한 3, 40년 동안 세계를 지배해왔던 그 하이퍼 글로벌리스트들이라든지 PC 해체주의, 지금은 다 이제 뭐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끌어 왔었고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인공지능이 만들어지는 인공지능 시대가 왔는데 이게 시간차가 예전처럼 산업혁명처럼 이게 뭐 100년, 50년, 5년, 10년이 아니라 이건 순식간에 온다.
그런데 거기다 그런 사람들한테 뭐 나이지리아, 베트남 이 세계 230개국 뭘 하면 한 200개국 정도가 참여하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이걸 준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당신 자신을 업그레이드 해라. 근데 업그레이드 할 줄 아세요? 제가 오늘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그 파이 수업할 거지만 한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주변에서 물어보더라고. 어떻게 해서 10만 파이 갔느냐. 10만 파이요? 제가 삼성에서 처음으로 증권회사를 만들었을 때 삼성에서 비서실에서 온 점령군들이 제일 많이 쓴 말이 뭔지 아세요? 매몰자산이라는 말이에요. 매몰자산.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인데 그게 땅속에 파묻혔다 이 말이에요. 매몰자산. 이 매몰자산 찾는 것부터 하더라니까요. 증권에서 와서 이 삼성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땐 처음에 저게 뭔 소린가 그랬어요. 그 매몰자산이 있어야지 매몰자산을 개발하면 이제 10만 파이가 되는 거예요. 가격이 싸서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8불, 9불, 10불 가도 그 방법을 알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제가 이제 완성을 했기 때문에 원래 이거를 이제 9월 24일까지 완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완성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파이를 실습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한테 제가 생각했던 거를 공개를 하고 어떤 게 좋겠느냐라고 해서 오늘은 뭐 미팅하는 날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미팅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얘기한 대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업그레이드 할 건데 업그레이드 할 줄도 모르잖아. 저는 1992년도부터 삼성 애들이 뭐 이상한 소리를 해서 업그레이드 하는 거를 이제 참 세월이 30년 지나서 여기에 적용하게 된 거죠. 근데 업그레이드 할 줄도 모르고 업그레이드를 거부해. 나 이렇게 살다 죽을래. 그러는데 사람이 그렇게 살다가 죽게 안 돼요. 요양병원이나 요양 가서 뒤지게 고생하다가 죽지. 여기서 이제 가장 강력한 경고를 해요. 그러면서 뭐냐면 AI 도입은 필수적이다. 근데 속도가 워낙 빠르다. 이게 모든 사람이 함께 적용하기는 어렵다. 기술혁명이라는 거는 이 스킬 불일치라는 게 있고, 이게 사람마다 이게 있고, 그래서 항상 고통을 동반했다. 그런데 여기서는 사회 자체가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희생을 시킬 수밖에 없다. 희생양, 스케이프고웃이죠. 그런 거죠. 그런데 AI 도입은 이게 지금 선택사항이 아니다. 지금 당장 세상 사는 방법, 돈 버는 방법을 업그레이드 해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를 이분이 이렇게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가 얘기한 것을 파이프롬 US님이 정리를 하셨고, 이 정리한 것 중에 가장 핵심의 한 화면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한번 요거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좀 이렇게 학구열이 있으신 분은. 그런데 인간 중심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아마존의 이 사람들은 아마존도 나중에 파이랑 손잡을 확률이 굉장히 많죠. 허위 주문도 많고 가짜도 많고 봇도 많고. 그러니까 어떤 생태계가 만들어지려면 인간 중심 생태계인데 인간 중심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뭐 인간들은 이제 버림받는다 건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프 베조스가 자본가 경영자적 시각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 견해를 제가 인공지능 너는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서 제가 파이 프롬 US님 영상을 주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크게 이제 제프 베조스는 이제 앞으로 이제 소득이 분배되는 메커니즘, 그 다음에 새로운 기술이 됐을 때 사람들이 그 전환하는 속도, 적응 속도죠. 노동의 정체성 이렇게 세 가지인데 자기랑 견해가 같은 것도 많지만 다른 것도 많다. 저는 인공지능 견해에 동의 많이 안 해요. 그렇지만 이게 상식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베조스는 이게 인공지능이 생기고 로봇이 생기고 그러면 생산성 향상이 돼서 경제의 파이가 커지고
그러다 보면은 가계의 실질 소득도 증가하게 돼서 노동하는 것을 줄일 수 있죠. 뭐 사무직 노동이건 육체적 노동이건. 근데 인공지능은 이거를 뭐라고 보냐면, 예, 맞다. 그렇게 되는 건 맞다. 그러니까 일자리를 뺏어가는 게 아니라 노동을 줄인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그게 모든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라 부자들과 AI 소유주한테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거를 분배 없이는 양극화가 심화가 될 수 있다. 근데 파이는 뭐죠? 이거를 230개국의 모든 사람들한테 지금 이 인공지능에 대한 거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인공지능 이 10만 파이 프로젝트를 이제 파이 브라우저에 올려서 저는 뭐 이 니콜라스 부부처럼 230개국 뭐 10억 명을 대상으로 이런 거는 못했지만, 야, 이런 10만 파이 프로젝트를 지금 파이에 있는 한국 사람이고 외국 사람이건 이렇게 해서 10만 개를 갖는 사람이 한 10만 명만 생겨도 100억 개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을 많이 이제 그게 돼도 나중에 다 돼도 전체 돌아다니는 게 얼마예요? 650억 개잖아요. 그런데 제가 저랑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랑 해서 100억 개의 물량을 갖고 있으면 정말로 뭐 파이가 10불, 30불, 100불 가는데 정말로 기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몇 달을 한 3월 달부터인가요? 3월 달부터 이거를 제가 해가지고서 지금 이제서야 좀 완성이 돼서 오늘 이제 저분들하고 이제 상의를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올라갈 거라고요. 이 양극화 현상을 파이는 뭐 처음부터 생각을 한 거죠. 돈 되는 데다가만 하는 그 선택과 집중을 한 게 아니라 미래를 본 거죠. 왜 그러냐면 결국은 이렇게 될 거니까. 제프 베조스도 똑같은 얘기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프 베조스는 뭐라 그러냐면 인공지능이 생기건 뭐가 생기건 이게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 이제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자기 삶 이런 거를 선택하고 하면서 찾아간다라는 거죠.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저한테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이고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인데, 근데 인공지능이 보기엔 이게 뭐냐? 이게 과거 산업혁명보다 수십 배 빠르다. 한국 사람들이 뭘 빨리 배우고 빨리 익히고 참 그래서 한국이 이렇게 컸지만 이거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는 너무 빠르다. 그래서 이게 구조적인 비자발적인 실업이 들이닥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 이거를 경고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이제 빨리 적용하는 사람은 일하는 걸 줄이고 시간과 여유, 가족과의 삶을 찾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요즘 젊은 애들 벌써 한 10년 전부터 그랬잖아요. 뭐 저녁에 있는 삶. 뭐 저희 때만 해도 위에 상사가 퇴근 안 하면 퇴근 못 했잖아요. 근데 요즘 뭐 칼같이 퇴근 다 하잖아요. 근데 저희 사이만 봐도 뭐 그냥 애기 본다고 막 오고 그러더라고. 저희 때 뭐 애기 본다고 집에 간다고 그러면 미친놈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다 바뀌었잖아요. 이게. 그러면서 이게 노동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인공지능이 인간의 심리 데이터를 보면 노동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었는데 지금 한국의 젊은 사람들만 봐도 노동이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돈을 벌으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조직에 들어가게 되고 어디 소속감도 갖게 되고 이렇게 대안적인 사회 구조가 필요한데, 인공지능은 이게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의 노동은 단순히 돈 버는 게 아니라 소속감, 사회적 연결감 이런 게 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 가령 예전에는 뭐 아버지가 돈을 벌어가지고 오면 가족들이 다 이렇게 해서 인데 이제는 이게 전체가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마누라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이런 세상이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회가 단절이 되고 빨리 적응하는 사람과 늦게 적응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고 왜 예전부터 제가 그랬잖아요.
비트코인은 노벨 경제상 받아야 되지만 파이코인 얘네들은 노벨 평화상 받으려고 그러나 왜 없는 사람, 모르는 사람, 무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지? 그렇게 제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제가 파이 네트워크가 230개국 금융에서 소외된 가난한 이들을 타겟으로 한다 그럴 때 저도 비웃었다는 거예요. 뭐 돈 벌겠다는 거야? 뭐 평화를 지키겠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 진짜 이 사람들의 미래를 보는 안목이 있었다라는 거죠. 미래를 보는 안목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주 쓰는 용어죠. 인간 중심의 파이 생태계. 이게 KYC는 거예요. 이걸 하는 거죠. 결국은 인공지능 세대가 되면 이렇게 미래에는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지금은 막 앞으로 달려나가지만 이게 너무 벌어지게 되면 분명히 사회는 변혁이 일어나죠. 사회 변혁이 일어나서 얼마 전에 모로코인가요? 알제리인가? 막 스페인으로 하루에 그냥 막 몇만 명씩 여러 명 빠져 죽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강제적으로 다시 보내고. 그게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좀 다른 거고, 이게 최근 아마존 오너, 제프 베조스가 AI는 일자리를 뺏는 게 아니라 뭘 뺏느냐 하면 일하고 싶은 욕구를 빼앗는다라는 거죠. 저도 요즘은 아들이나 딸이나 뭐 김 선생한테 예전처럼 뭐 이거 해줘 저거 해줘 많이 부탁 안 해요. 생각의 파트너로 인공지능처럼 좋은 게 없어. 그러면 예전에 저희 아들이나 저희 딸이나 뭐 이렇게 아빠가 뭘 부탁하면 좀 뻐기기도 하고 아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생존을 위한 노동은 사라지는 거죠. 생존을 위한 노동은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생존을 위한 노동이 아니면 지금도 뭐 생존을 위한 노동 때문에 해외에서 한국에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한국에 살다 보면 한국 사람들은 지금 국산들은 험한 일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국산들은 험한 일 안 하려고 하면서 뭘 하죠? 자기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죠. 의미. 참 의미라는 말로밖에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기존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선택과 집중, 기술 엘리트, 자본가들의 그들만의 리그였다라는 거죠.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 파이는 반대였다라는 거죠. 금융 접근성이 없는 230개국 사람들. 이게 인간 중심의 그릇을 만들게요. 노동이 생존 수단에서 해방될 때 인간들은 새로운 경제 질서가 필요하고 그 새로운 경제 질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파이 브라우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 파이 브라우저에서 뭐를 해야 되는 거를 저도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준비가 끝났죠. 그래서 이거를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하고 할까? 안 그러면 외부 개발사한테 맡길까? 외부 개발사한테도 이게 하려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로 요렇게 만들어줘. 그 다음에 진척도 이걸 하면서 시간이 돈이니까 이게 정확히 지시를 해줘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거 외부 개발사 하는 거는 좀 뭐하고 마침 이제 후배 아들이 컴퓨터공학과 3학년이라 그래서 이제 앱을 만드는 걔한테 이제 제가 제안서를 줬죠. 너 이렇게 한번 해볼래? 이렇게 했죠. 근데 이 파이에다 하려고 그러면은 파이 앱에 대한 숙지도 필요하고 제가 이 10만 개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철학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뭐 아무한테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저도 뭐 파이에서 5, 6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생긴 거지 뭐. 그래서 이 노동 이후를 대비한다를 파이가 가만히 보면. 금융 시스템이 없는 이들에게 파이는 코인이 아니라 생존 그 이상의 가치가 있죠. 지금 가격이 이렇게 10센트가 안 돼도. 그래서
생계를 위한 노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 번째 자유를 지금 이제 주게 되겠죠. 지금 덱스가 만들어지고 이제 거기다가 유동성 풀이 만들어지게 되면 거래소에 있는 가격이 흔들리는 거죠. 이거는 경제의 문제를 떠나서 정말로 그런 거죠. 이런 거를 아주 잘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단순히 얘네 언제 업비트에 상장하나, 얘네 언제 다른 거래 바이낸스에 상장하나, 이런 파이의 메인넷만 기다리는, 제가 어제 영상 만들면서도 추석 근처에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보다는 암호화폐에 대한 사람들의 내러티브가 바뀌어야 돼요. 암호화폐에 대한 사람들의 내러티브가 지금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한국금융감독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은 힘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내러티브를 바꿨죠. 그리고 우리나라나 이제 유럽의 미카 같은 데서 또 내러티브가 바뀌죠. 또 블랙락의 레리 핑크 회장 또 바뀌었죠. 또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뀌면서 이게 암호화폐가 여기까지 클 때는 뭐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도 많이 컸지만, 여기서는 이제 파이가 중점을 두고 왔던 그것을 알아줄 안목 있는 사람이 나타나야 돼요. 그렇게 나타나면서 파이의 이 유저 파이프라인의 가치를 알게 됐거든요. 근데 아마존은 자기네들이 이제 장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이 파이의 유저 파이프라인에 관심을 갖게 될 거예요. 근데 어찌됐건 같건 안 같건, 이게 미래를 보는 안목이 참 똑같네. 인공지능에 대한 안목이 같네. 차라리 제가 이 사람 강의를, 이제 파이프롬 US님의 영상을 인공지능한테 주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얘기했는데, 그래도 큰 어떤 안목에서는 이 사람이 맞는 것 같아요. 제프 베조스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안목에서 청대와 빵이나 파이는 준비를 오랫동안 해왔다라는 거죠. 얼핏 보면 돈 안 되는 짓을. 감사합니다.